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파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좀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상장했는 이제 마지막 종목인 핌스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일단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심지어 공모가는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도 깨지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별도로 물어보신 분한테 예상이 24,000원 정도는 공모가에서 한 130% 정도 되는 금액대는 지켜줄 것 같다. 그래서 24,000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택도 없었죠. 20%는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주가 흐름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저도 못 맞춥니다. 실제로 틀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제 말을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셔서 투자에 본인 판단을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파나시아는 뭐 하는 사업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특히 스크러버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요 두 가지가 메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는 뭐 수소 추출기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나중에 우리 뉴딜 사업 수소차 같은데 수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IPO 종목하고 정보랑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번 주 청약 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 파나시아, 넥스틴,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10월달로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9월 23일 청약하고 9월 25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틴하고 퀀타 매트릭스랑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24일에서 25일, 퀀타 매트릭스는 청약일이 굉장히 길게 잡혀 있던데 이유는 뭐 안 알아봤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25일에서 28일입니다. 그리고 둘 다 환불일이 9월 29일이기 때문에 넥스틴이나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일, 23일 청약이 되고요. 환불일은 25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현재 희망 공모가 밴드는 32,000에서 36,000원인데 아직 확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저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난 것 같은데 왜 이 종목은 아직도 공모 금액이 확정이 안 났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준 청약 한도는 3만 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파나시아라는 종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러버랑 아까 평형수 처리 장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BWMS나 BWTS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나시아 기업 설명회에서는 BWTS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박을 운영할 때 연료를 쓰잖아요. 그 연료가 사용이 되면서 배출되는 물질 중에 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이라는 성분을 여과해주는 장치를 스크러버라고 하고요. BWTS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제가 예시로 적어놨는데 이제 이 평형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냥 딱 어감으로 들어보면 이 배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바다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끌어서 쓸 수도 있겠죠. 좀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형수를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요 배 안에 이렇게 물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이 평형수를 넣은 상태에서. 근데 이때 미국에서 들어왔는 물들을 그대로 배출을 시키면은 이제 한국 해양 생태계가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한국에서 평형수를 담아 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배출하면은 미국 생태계가 망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됐던 이 평형수를 배출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모두 죽이는 살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균 같은 걸 다 죽여서 배출을 해서 그 해양의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추출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미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스크러버는 뒤에 그 기업 설명회 자료 캡처에 이 내용은 없어서 제가 딴 데서 들었는 내용을 적었는데 2019년도 세계 시장에서 14%를 지금 파나시아가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세계 1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나시아가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때 파나시아가 엄청난 10배 이상의 요때 10배 이상 성장했고요. 요때 또 다시 5배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보면 한 50배 이상 성장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1등 공신이 바로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파나시아가 이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스크러버랑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고요. 그리고 질소 산업물 저감 장치, 이거는 이제 육상 발전 플랜트 쪽에서 산업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 추출기, 요거는 미래 사업이고, 그리고 이 위성 관제 시스템은 사업은 아니고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위성으로 이런 스크러버나 선박 평형수 장치 같은 거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은 요 파나시아만을 위한 위성이 있답니다.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언택트로 배 상태를 체크하고 AS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1989년도에 버마 정밀 엔지니어링으로 설립해서 시작을 했고요. 1997년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SCR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질소 산화물,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정부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를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스크러버 같은 경우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받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속 강조하는 미래 산업 보시면 되고요. 현재 파나시아 전체 매출의 75%가 이제 아까 전에 질소 산화물 폐기 장치랑 그리고 스크러버 관련된 매출이 약 75%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약 21%, 그리고 수위 계측 제어 장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비중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기업 설명회에서도 크게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크러버랑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 회사 기구인 IMO에서 2020년 1월부터 모든 선박의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이제 하락을 시키는, 규제를 좀 강화를 시키는 결과를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박들, 특히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톤 이상급에서는 무조건 이 스크러버를 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20년도 현재 약 3,800만 대, 죄송합니다. 3,800대가 스크러버를 지금 부착을 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18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201억. 그리고 2019년도에 2479억의 매출 성장,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 때 약 1638억. 이게 만약 곱하기 2가 된다고 하면은 약 3270억 정도가 되겠죠, 매출이.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도 꽤나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선박, 평형수, 살균 장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 40톤급 이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박이 2024년 9월까지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3만 한 4천 대였습니까? 아무튼 13만 좀 넘는 대수가 설치가 되었고, 이게 전체 선박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하려고 하면은 뭐 20에서 현재 한 5% 정도가 설치를 했다고 치면은 1년에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약 20%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 계속 이 그 살균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매출은 앞으로 파나시아가 최소한 2024년 9월 이전까지는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716억인데 지금 전반기 때 301억이라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크러버랑 이 그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공급 가능한 회사가 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양쪽 파트에서 모두 4위 안에 진입해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파나시아 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파나시아가 요 분야에서 인정을 꽤나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쪽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파나시아 주요 생산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총 2개를 지었는데, 이 공장은 2020년 6월달 이제 준공 연월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정상 가동이 되면 연간 최대 1조 원 규모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만큼 소비해 줄 수 있는 시장이 갖춰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만든 걸 다 팔 수 있다 하면은 연매출 1조짜리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2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영업이익이 약 2천억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한 가지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하지만 스크러버랑 아까 전에 그 선박 평형수 살균 장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넘어가면은 거의 모든 배가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는 AS 말고는 크게 매출 발생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수소 쪽이나 다른 사업 분야에서 먹거리가 안 나타난다면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024년 9월까지는 꾸준하게 매출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부산에 공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 시험 사업 공장으로 이제 들어갔던 게 1호입니다. 1호. 그게 파나시아였는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 시험 공장으로 선정해가지고 시스템을 적용을 하니까, 1일 생산량이 약 3.75배 정도 성장을 하고요. 불량률이 거의 85%도 감소하고, 제조 원가가 7만 개 기준에서 굉장히 감소를 시키는, 제조 원가만 거의 한 9억 정도, 33%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조 원가라는 게 이 불량률 감소로 인한 원가 감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감소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에 대한 특허 등록,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받쳐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크러버하고 아까 질소 산화물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 국내에는 46개의 특허, 그리고 해외에는 1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105개, 해외에는 3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9개, 2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래서 기술력도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요 두 가지 관련된 메인 사업에 따른 매출 성장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매출 같은 경우에 약 4.74배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약 7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장점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2018년도에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겼다. 그리고 그 이상 매출이 나왔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꽤나 많이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하고 실적 개선 진행량, 이거는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 뭐 요 앞에 내용하고 그냥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사 대비해 가지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는 게 요것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렇게 생산품이 있는데 직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매출 해봤자 300억 겨우 넘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5명, 2020년도에는 오히려 2명이 줄어서 33명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을 3천억,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 때는 약 2천억까지 찍었다라는 거는 정말 직원 한 명 대비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고요. 이래 되면은 지금 이 제품들을 만드는데 원가만 절감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들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마무시한, 이거는 정말 그 현장에 좀 아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쟁력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법인, 중국 법인, 일본 법인을 다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그 경쟁력 있고 저렴하게 만든 제품들을 팔 수 있는 네트워크들, 요 작은 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나시아 전체 매출의 거의 한 90%, 2020년도는 거의 90%죠. 그래서 뭐 85%에서 90%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근데 해외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는 거는 향후 점점 늘려가면서 좀 더 큰 성장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해상 위성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AS 나중에 선박 같은 거 다 설치하고 나면은 제가 아까 매출이 2024년도 이후에는 뭔가 추가적인 매출이 크게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파나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특허로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나시아의 스크러블이나 그 선박 평형수 살균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은 AS를 하기 위해서 타사 제품을 적용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나시아 제품을 부착한 배들은 파나시아 제품으로 AS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들을 이 위성으로 아까 얘기했던 언택트로서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는 타사와의
차이점인 경쟁력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타사는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게 100만원,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로 인한 매출액이 약 87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만 6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근데 절대 작은 매출은 아니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뭐 3천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앞으로 배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유지 보수, 올해 예를 들어 120억 정도 유지 보수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유지 보수로만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배에 부착해서 나가는 것들이 좀 쌩쌩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쯤 지나면 예를 들어 올해 부착했는 애들이 그때쯤 가면은 이제 또 고장들이 많아지는 장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억 이상의 매출을 AS로만으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으로 얘기 드렸던 파나시아 성장 로드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소 공급의 핵심인 수소 추출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것도 유지 보수 매출로 확대를 할 예정이랍니다. 파나시아는 개인적으로 유지 보수 매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요거 스크러버하고 그 선박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배 그 평형수 살균 장치로도 이제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수소 추출기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핵심 사업을 해가지고 수소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갈 예정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등 이제 보급 확대로 인해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수소 충전 인프라 450개소를 누적으로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소 추출기들을 개발해서 이제 파나시아가 국내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고요. 나중에 2025년까지 수소 시범 사업 도시 6곳으로 확대될 때 같이 그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이제 수요 공급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소 설비 구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하고 이렇게 MOU를 지금 맺어 가지고 하기로 결정이 났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수소 추출기 사업도 본격화가 될 때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이미 갖춰놓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부속 설비 및 뭐 기본 설계, 2020년도에 시제품 장비 제작 및 인증 진행, 아직 개발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2021년도부터는 양산 설비하고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래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에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때 파나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매출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매출 같은 경우 거의 5배 넘게 성장을 했고요. 2020년도는 요 앞에보다 또한 1.5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영업이익도 굉장히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주주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한국투자증권 계좌도 있고 그랬으니까 카카오게임즈 청약을 했겠죠. 그리고
뭐시기냐. 요 공모시 기간 투자자 보호의 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 정도에서 반만 걸려도 한 9%, 뭐 10% 잡읍시다. 10% 잡으면은 약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좀 상장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뭐 여윳돈 있으면 무조건 청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때 나오는 기간 경쟁률하고 나중에 그 다트에 공시되는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 현재 36,000원 최상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총을 따지면 약 6,4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장외 지금 판미다로 나오는 48,000원 경우에 8,611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가격을 뛰어넘는다면은 뭐 1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이 8,600억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 회사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나갔네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 전반기 때 467억입니다. 이거 그냥 900억만 잡아도 PR이 10이 안 됩니다. 10이 안 돼요. 그것도 현재 장외에서 판다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격 시총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상장일날 좋은 흐름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더블만 가도 1조 한 3천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따상을 가면 한 1조 7천억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PR이 한 20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따상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따상을 간다면은 이게 또 매수세라는 게 있잖아요. 상장일 날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하루 정도는 더블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따상을 찍고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흘러내리더라도 따상을 찍고 흘러내릴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일단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경쟁률 보고 약간 더블은 가더라도 상한가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파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결론만 드리자면 충분히 청약하기에는 훌륭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은